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세상에 나온 지 2달 만에 시가총액 1,500억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 ETF입니다. 미국 배당의 왕자 SCHD와 미국 장기 채권을 섞은 ETF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바탕으로 한 4대 미국 배당 시리즈는 환율 상승 그리고 주가마저 폭등하면서 역대급 배당과 시세 차익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슈드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연간으로 15%의 상승 그리고 배당률 4%를 더하게 되면은 19%가 상승을 했고, 타미당을 예로 들면은 달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연간으로 28%나 상승하면서 환율 부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바탕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배당 100%를 투자하는 것이 아닌 채권을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퇴직연금 IRP에 대한 채권 편입에 대한 수요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에 따르게 되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50% 미만으로 편입되는 상품에 무조건 30% 이상을 필수적으로 운용해라 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로자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의 100% 몰빵이 안 되게 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미당을 예로 놓고 보면은 슈드를 선점하면서 시가총액을 1조 8천억까지 독점하는 그런 구조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채권에 투자하는 ETF가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스킴은 되게 간단한데요. 제가 수익률까지 예측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상품 스킴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코드도 490490으로 쓰고 있어요. 되게 쉬운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추종하는 지수는요, 자, 다우존스 US 디비던 100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슈드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하고 있고, KRX 한국거래소의 미국채 10년 지수를 50대 50으로 구성한 지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대 50으로 해서 실제로 총 보수까지 한번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총보수 시스템입니다. 0.15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무조건 기타 비용이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미당과 놓고 비교를 할 건데, 자, 상품 설명서에 보면 모두가 다 사용하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신탁에 대한 보수고요. 총보수를 0.15로 한 다음에 총보수 비용을 0.15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1년이 되지 않은 상품들에서는 0.15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대략적으로 0.3에서 0.5 정도가 더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운 아주 단점들이 있는데, 타이거 미국 배당을 바탕으로 신한 솔 미국 배당, 타이거 미국 배당, 한투 에이스 미국 배당의 수수료 체계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15라고 되어 있는데 0.01, 그 다음에 0.01, 0.01이니까 기본적으로 보수는 좀 많이 비싼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년이 넘은 상태이다 보니까 0.12 많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0.03인데 얘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그리고 0.1인데 0.098까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수수료 비교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총 보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원래 오리지널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편이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나중에 또 사업 보고서나 상품 설명서를 보고 또 까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맹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덱스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마시고 채권과 주식을 50대 50으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 좀 더 상품이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상장 처음부터 이 상품 구성 자체가 배당과 채권 위주다 보니까 애초부터 좀 재미없는 상품들, 그리고 안정형 상품들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수익률을 보면 10,000원에서 9,800원까지 갔다가 1,500원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오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죠. 같은 기간에 $1가 무려 7%나 상승했습니다. 상장일이 9월 후반대인데 이때 1,350원 아래였습니다만 지금 1,430원으로서 대략 환율이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기본적인 스킴인 주식과 채권에서 수익률에 기인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1 상승의 환율 부분의 어떤 수익률에 따라서
총 펀드의 자산 가치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다우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보면은 주가가 막 오르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는 시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채권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쇄되면서 거의 미미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달러가 오른 상품 형태만큼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보세요. 구성 종목 10개를 상위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3개의 채권과 나머지 주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서 퇴직연금 보장법에 설명드렸다시피 주식에 무조건 50% 이하여야 되고요. 미만이어야 되고요. 얘는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50% 이상, 그 다음에 50% 미만의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슈드의 종목을 그대로 추정하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채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합치면 50%가 넘을 겁니다. 물론 비중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가격이 오르거나 비중이 떨어지거나 하면서. 그렇지만 다음 리밸런싱 때는 50대 50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T가 바로 트레저리, 미국의 10년채 이상의 채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기는 34년 11월 15일, 34년 8월 15일, 34년 5월 15일 만기가 되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 만기는 10년 정도 남았으니까 수익률이 1%씩 움직일 때마다 대략적으로 한 10%씩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만기가 20년 남았다 그러면은 1% 움직일 때마다 20%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채권 내 기본적인 수익률 구하는 공식입니다. 4와 4분의 1, 3과 8분의 7, 4와 8분의 3이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4%와 4분의 1이니까 0.25, 4.25의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분의 7은 0.87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3% 후반대, 그 다음에 4% 중반대에 금리를 나타내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채권 이자는 대략 이 정도로 구성이 되고, 주식이 슈드를 잘 추종하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블랙록, 시스코, 홈디포, 브리스톨 마이어스, 쉐브론, 버라이즌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제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블랙록, 시스코, 브리스톨 이렇게 적었는데 슈드의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스코가 상위에 있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홈디포, 블랙록, 쉐브론, 버라이즌을 4%씩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0%만 추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씩, 절반 정도를 슈드 포트폴리오를 잘 추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드의 포트 기본, 채권의 기본을 잘 추종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목표 수익률 정도를 제가 예측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슈드포트를 보면 5년 동안에 약 연평균으로 10%씩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의 추이를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사이에 움직이고 있어요. 급락을 잘 하지 않은 특징들이 있죠. 배당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약간 조정받는 느낌의 슈드 포트폴리오고요. 20불에서 28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보수적으로 1%를 뺀 다음에 최소 4%와 안정적인 배당, 그리고 배당이 3.5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 한 1.5 정도를 기대하면서 슈드 포트폴리오에서는 대략적으로 5% 정도를 기대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문제는 채권이에요. 채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시면 시대의 흐름을 잘못하고 나거나 아니면 미리 예측하거나 금리 인하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변동폭이 큽니다. 보시면 52주 동안에 1년 동안에만 거의 20%씩 움직였고요. 5년 동안 보면 35%씩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잡게 되면은 한 방향으로 쭉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4.5%이다 보니까 금리의 하락의 여지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라고 봤을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보통은 우리가 이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미국채 10년물의 국채금리도 되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아시다시피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이 빠진단 말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22년 이후에 미국 10년채 국채 금리가 거의 높은 수준에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기준금리 말고 채권금리가 좀 빠져줘야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10년채 국채 금리가 빠지지 않고 거의 고점 부근에서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TLT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팀 TMF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채권금리가 내려와야지만 TLT나 TMF가 좀 올라올 수 있겠다는 포인트까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변동폭이 좀 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간 변동폭이 10% 이상 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약 3% 중반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드해서 3.78 정도인데 50%만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1.5% 정도만 확보를 한다라고 보고 단기간 투자보다는 이게 떨어지려면 하루아침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내드릴게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바탕으로 합계 6%에서 7% 정도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7%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변수가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고점 혹은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하락폭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TLT나 TMF 채권 가격들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10% 정도를 좀 넓은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감안해서 마이너스 3%에서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한 15%까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 뭐 이렇게 큰 범위에서 예측하냐 하시겠지만 채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1년 내내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막 그랬지만 실제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미국 10년채 국채 금리는 아직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권을 섣불리 예측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내용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전적이다라고 보기엔 또 무리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슈드를 바탕으로 채권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물타기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저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상품은 물타기를 하려고 봤더니 주식과 채권에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이 상품을 주력 포트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채권도 투자하고 싶고 배당도 같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 배당주에다가 채권을 섞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타미당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타미당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거의 뒤에 나오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들은 다 타미당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섞은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으로 더 해보자라는 그런 장점을 강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타이거나 혹은 에이스나 이런 다른 운용사들은 더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채권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엔비디아와 채권의 TLTW를 투자한다거나 이거는 커버드 콜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배당이 극대화되면서 주식까지 투자하는 거죠. 이게 사실 맞는 스킨 같아요. 그리고 빅테크 같이 공격적인 투자와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같이 섞은 채권 혼합형도 좀 메리트가 최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안정과 좀 채권에 또 물음표를 투자하기에는 좀 크게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해보는 관점입니다. 다음번에는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품이 메리트가 있으면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타겟층이 좀 한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나는 좀 이런 스킴을 보고도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은 투자를 하시고, 아니시면은 다른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